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하면서 공부할 때 사용하는 어플이나 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 아이패드 키보드예요. 이렇게 세워져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접어서 닫아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없었다는데 저는 늦게 샀다 보니까 한글 자판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물론 영어 자판이 간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글 자판이랑 영어 자판 있는 게 그냥 아무래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키감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강의 시간에 키보드를 이용하면 아주 많이 걱정할 정도로 심하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나지 않아요. 근데 인근에 가까이 앉으신 분들한테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키보드를 치다가 또 여기를 바로 펼쳐놓고 또 노트에다가 펜으로 필기도 했다가 이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면에 놓고 소리는 이 정도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기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그러면 적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살짝 꺾어서 낮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필기랑 타이핑을 한꺼번에 하면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타빌리티라는 어플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정리할 수 있고 폴더 안에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PDF 파일로 작성이 되고요. 자유롭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필기도 이렇게 클릭하고 쓸 수 있고요. 글씨 써주는 거 보면은 굵기, 그 다음에 펜촉으로 쓰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쓰는 것처럼 하거나, 컬러도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컬러가 많진 않지만 예쁜 컬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형광펜. 형광펜도 역시 볼펜 버전, 펜 버전 있고요. 컬러들도 예쁘고 다양해요. 이 어플은 지우개 기능이 이렇게 제가 멀리에서 쭉 그려놓고 살짝만 터치해도 그 같이 필기됐던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위 버튼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제가 잡아준 것만 이동해서 스타일을 펜 굵게 바뀌죠? 아니면 컬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필기한 내용을 이동시키고 혹은 글씨 크기를 조정하고 컬러나 굵기를 바꿔주는 기능은 저는 필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이 어플을 애정하게 된 기능인데요.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꺼주고, 그럼 이게 소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시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소리와 제가 필기한 게 순서대로 다 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제가 필기한 내용과 그때그때 소리가 같이 매칭이 돼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것만 다시 재생으로 들어줘도 복습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전체적으로 다 들을 필요 없이 빠르게 복습하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눌러주고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손가락으로 클릭해주면 들으면서 필기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필기한 내용들을 복습하거나 공부할 때 기억나지 않을 때 응용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배속도 있어요. 녹음하겠습니다. 더 녹음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페이지가 필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어플들은 옆으로 넘기기다 보니까 페이지 전환이 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 필기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물론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져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필기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어플들에서도요. 이 기능이 여기에도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리면서 페이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필기를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은근히 필기하기가 편해요. 특히 이게 제 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이드 오른쪽이랑 이 아래쪽을 필기할 때 약간 입력이 잘 안 되고 오류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 부분, 왼쪽 위쪽으로만 계속적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꽤 유용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사진 첨부하거나 이렇게 스티커 노트를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처럼 해서 이 위에 필기 해주시고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도형 같은 걸 그릴 땐 여기에서 뭐 사각형 해서 완료 해주면 이렇게 투명하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한 필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책을 이렇게 스캔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 구매는 하시면 안 돼요.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스캔하셔서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책을 스캔하셔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밑줄을 그으실 때요. 쭉 잡고 방금 보셨나요? 손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이 그어져요. 그러면 이건 도형 그릴 때도 유용하겠죠. 이렇게 제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클릭을 해줘도 바로 가서 도형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필요한 페이지를 뒤에다가 책갈피를 해놓으면 이 두 번째를 눌렀을 때 책갈피 부분들만 나와서 그 부분들만 다시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OCR 기능이라고 해서 글씨 검색이 되는 게 있다면 검색했을 때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쭉 뜨게 돼요. 여기에 표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어플은 수업 들으실 때 필기하시고 책 스캔해놓고 보시면서 또 수업 들으실 때 노트 필기할 때 녹음 기능 켜놓고 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의 메인 필기 어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여기에 굿노트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공부하면서 정리할 때 필기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로 해서 공부할 때 책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 때 이용한 어플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노타빌리티에는 필기하는 종이 사이즈에 A4 사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이 사이즈 그대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테두리의 빈 공간이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종이 서식에서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종이 서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A3, A4, A5 필기 종이 아니면 뭐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서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필기하기 좋도록 A4나 A5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A4에 딱 맞춰서 들어가고요. 아니면 저처럼 A4의 절반이 A5니까 A4 사이즈로 놓고 필기를 해주신 다음에 페이지를 2개씩 합쳐서 A5로 프린트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필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로 필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어플에서의 장점은 이렇게 볼펜 컬러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컬러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코드를 입력해주면 원하는 이 색상 코드 안에 없는 다른 컬러들까지도 제가 주로 이용하는 컬러판에다가 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펜 굵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가 직접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펜 스타일도 역시나 만년필과 볼펜 2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는데 만년필 버전의 그 느낌이 사실 이 어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필기감도 노타빌리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굿노트의 필기감이 더 좋더라고요. 좀 더 하이테크 볼펜으로 필기하는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타빌리티는 좀 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볼펜 느낌으로 필기가 되고 이거는 하이테크의 필기감으로 좀 더 깔끔하게 필기감이 저한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기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기 어플들 중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 어플이 필기감이 제일 좋아서 제가 노트 정리할 때 프린트물은 꼭 이 어플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 구글링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첨부할 수도 있고요. 추가해서 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의 장점은 도형 그리기가 노타빌리티랑 다른 기능인데요. 거기는 추가로 가서 도형을 만들고 집어넣어서 필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도형을 일단 만들어 놓고 네모를 하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죠. 얘도 똑같이 그냥 손을 바로 떼도 일직선이 되고 삼각형도 가능하고 동그라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점이 저한테는 필기를 할 때 굉장히 장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우개도 노타빌리티하고 달라요. 이렇게 일부분만 지워져서 필기가 가능해요. 노타빌리티에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서 흰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서 지워서 필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바로바로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껴져요. 대신에 이거는 노타빌리티의 강력한 기능인 녹음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갈고리를 클릭해서 역시 필요한 부분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크기 조절 당겼다 놨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플에 살짝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또 뭐냐면 색상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성해 놓은 색상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또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굵기 조절이 안 돼요. 제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굵기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어플이 각자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쭉 노트되어 있는 필기들이 보이고요. 장점이라면 또 이렇게 여러 개를 클릭해서 한꺼번에 이동 복사한다든지 내보내기 프린트하기들이 되어 노타빌리티에서는 한 페이지씩만 가능하거든요. 이 어플에서도 역시 책갈피에 모아놓고 원하는 페이지들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플에 강력한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상단에 탭이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복사해서 이쪽에 가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역시 여기서 복사한 거를 노타빌리티로 이동해서도 붙여넣기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아이를 복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가 노트 필기할 때 팁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목 있죠?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아이패드에 폰트 설치를 하는데 노타빌리티하고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글 폰트가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폰트 설치를 해도 적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기본 폰트들만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예쁜 폰트를 이용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이용하고 있는 노트 어플이 또 있어요. 유패드입니다. 이 유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폰트를 유패드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폰트라서 이게 상업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폰트 통해서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다가 설치를 해줬고요. 그 중에서도 유패드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폰트도 적용이 가능해서 원하는 내용을 필기를 해주고 캡처를 해요. 그리고 캡처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를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표지나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폰트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유패드에서는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패드는 사실 굉장히 필기감이 좋은 어플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도 있고 펜촉도 좀 더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볼펜들도 똑같이 있고요. 두 가지의 다양한 펜촉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연습할 때 좋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따라서 연습을 한다. 이 글씨체가 내가 너무 예뻐서 연습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따라 써주면 이 글씨체를 제가 연습할 수가 있겠죠. 네, 글씨 자체가 정말 예뻐요. 이건 조금 더 분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역시 형광펜도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어플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하단에 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격자를 띄워서 필기할 때 깔끔하게 도형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해줄 수도 있고요. 줄을 그어줄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낮춰서 확대해서 필기하는 기능도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좋기는 한데 요즘 최근에 업데이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해서 튕겨서 제가 한번 파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이걸 이용하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는 이렇게 한글 폰트가 가능하니까 적용이 표지 글, 제목, 대제목 이렇게 이용하고요. 아니면은 다이어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어플은 다이어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다이어리를 생성해서 여러 가지 플래너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서 여기에서 달력을 이용해 줄 수 있어요. 페이지를 추가한다. 다이어리에 가서 이렇게 일간 다이어리, 주간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 연간 다이어리 다양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로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거 필기감도 좋고 막 펜들도 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진짜 잘 사용했는데 그때 한번 날아가지만 않았다면 이 패드를 계속 많이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형들도 직관적으로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표도 있고요. 그래서 어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이용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들 이용하시는 어플들이었겠지만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플렉실 어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책을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뭐 외국 원서를 읽으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해서 제가 최근에 엄청 애정하기 시작한 어플이에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샘플 책이 열렸어요. 이제 제스처 버전이 있고 펜 버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학습 노트를 키면 이렇게 바로 내 학습 노트가 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제스처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끌고 와주면 바로 저장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한 뒤에 여기에 밑줄 혹은 제스처를 한 뒤에 이렇게 형광펜 이러면 바로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들어가게 돼요. 또한 이 그림 부분도 이렇게 잡아서 내 학습 노트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요약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어플인 거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에도 필기를 할 수 있어요. 필기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필기감은 노타빌리티랑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형광펜도 원하는 대로 칠하거나 굵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스처 버전으로 해주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큼 선택을 해준 후에 밑줄을 하면 깔끔하게 밑줄이 들어가요. 또 형광펜도 되고요. 저는 이게 삐뚤삐뚤 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책에 보다 보면은 막 글씨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 부분 또 밑줄하고 싶은데 형광펜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또 형광펜 크기 바꿔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해주거나 밑줄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외국어라면 이렇게 선택해주고 사전 눌러주고 웹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요. 단어 검색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이렇게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사전 버튼을 누르고 관리를 눌러주면 원하는 사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사전들을 받아볼게요. 그런 뒤에 다시 단어 검색을 해주면 제가 다운받아 놓은 이 영영사전이랑 이 한영사전의 뜻이 바로바로 나와요. 진짜 대박 사건이죠. 이렇게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정말 이걸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교수님들이 프린트물로 주시는 거에 막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다 모르는 단어들 클릭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훨씬 능률도 올라가고 시간도 단축되고 귀찮지 않겠구나.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스처 타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굴러주고 이만큼을 잡아서 해줘도 이렇게 잡히고 또 이렇게 문단을 이만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줄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형광펜 할 수도 있고 단어만 형광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돼요. 컬러는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이 펜을 이렇게 집어두면 마지막에 했던 컬러로 들어가니까 진짜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이 있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 학습 노트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얘네들만 쭉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이 페이지들도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에는 이 어플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문을 필기한 다음에 이 옆에다가 요약 정리해서 이 부분만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어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아이패드 어플들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들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편한 어플이 있다면 그 어플을 구매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구매하시기 전이라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플을 이용해서 필기 노트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저는 프린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를 다 해서 한 장에 2페이지씩 인쇄가 되도록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일본 칼사의 제품인 타공기계예요. 한꺼번에 A4 사이즈의 30공을 뚫어주는 기계라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직구로 조금 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A4일 때 말고도 그 위치에 맞춰서 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를 끼우고요.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쓱 움직여 놓으면 짠! 하고 뚫려 있어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한꺼번에 다 뚫리는 거라서 아주 간편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종이들이 모여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공기계를 사서 프린트를 해준 다음에 끼워서 이렇게 계속 추가시킬 때는 아직 그 과목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추가시키면서 여기다가 모아주고요. 이게 다 모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루즈링으로 앞, 뒤에 표지를 추가해서 책처럼 만들어서 보관을 해요. 이거를
수시로 꺼내서 볼 수 있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 루즈링 저는 12mm짜리를 구매했어요. 이게 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크게 이제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이게 부족함이 느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12mm짜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링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칼 루즈링이에요.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얘를 이렇게 딱 이용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딱 잠겨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끼우고 쭉 당기면 얘가 이렇게 풀어져서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큰 쪽 부분부터 끼워서 이렇게 내려가면 한 번에 쭉 다 잠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이게 다른 사이즈 링을 사용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하나만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이즈 여러 가지 링을 구매하셔도 12mm가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니까 이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보관하기 편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이패드 어플로 공부하기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안 하셨나요?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꿀 정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시생들 다 같이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